일본이 3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겨 의무 착용을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물론 한인 상권에서도 오랜 규제로 침체했던 경제 상황이 이번 방역 완화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가는 인파로 활력이 넘치는 거리. 3월 13일, 일본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사실상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감염 위험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マスクつけるのは本当に自由だと思ってて、しかに公共の場とか、例えば電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みんなマスクしているから、そういうところでやっぱ協調性とかが大事だと思うから自分はマスクつけた方がいいかなと思うけど、今まで通り積極的に外しても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います。自由化になると思いますが、自分普段からマスクこれからもつけ続けようと考えています。はい、理由としてはやっぱり感染拡大というものが自分の中で恐ろしいものなので気をつ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번 규제 완화로 오랫동안 활력을 잃었던 경제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방역 해제 시기와 맞물려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潰れてしまってい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感じたので、そこで観光客が増えて地方の方とかも観光客の方が来てくれれば自分らも行きやすくなったりす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도쿄 시노쿠보에 자리한 한인 상권도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홍윤정 씨는 최근 주말 매출이 20% 정도 올랐다면서 현지인 손님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이렇게 다녀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게에도 외국인 분들이 전에보다 예약도 많이 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マスクの着用がですね、少し制限緩和されて、個人の判断の自由に任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し、観光客の海外からの受け入れなんかも制限が解除されつつあります。人々の消費行動にプラスの影響になりますので、コロナの前の状態にすぐそのまま戻るということはおそらく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コロナの流行がですね、日本でも今、東京でもですね、今1日の感染者数が1000人を割り込んでいます。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8일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5종 바이러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효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표 분식 떡볶이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 일부 한식에 국한됐던 인기가 이제는 떡볶이와 치킨, 김치 등 다양한 음식으로 넓어지는 추세인데요. 미국에 부는 한식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인기 비결을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 문을 연 떡볶이 전문 식당입니다. 떡과 튀김, 어묵 등을 취향껏 골라 담아 원하는 소스로 직접 조리해 먹는 뷔페 형태의 식당으로 손님 대부분이 현지인입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는 가게 앞에 긴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love tteokbokki. It's not too spicy. You get to make your own, which is very nice, and it'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enjoy. 떡볶이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 떡볶이를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음식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은 떡볶이가 미국을 장악했다면서 미국에 부는 K푸드 열풍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런 한식의 인기는 한국 대중문화 확산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수 BTS 멤버 지민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 떡볶이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최근 밀키트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떡볶이, 떡국, 즉석밥 등 이런 쌀 가공 식품들이 미국으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한 30% 증가한 8,6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 일부 한식에 집중됐던 인기가 이제는 떡볶이와 김치, 치킨 등 한층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한인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 문을 연 한국식 치킨 가게는 손님의 95%가 현지인.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이른바 단짠,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간장 마늘 치킨입니다. The Americans really focus more heavily on like the spiciness, and sometimes it gets overwhelming. With Korean style, it's really sweet, it's really spicy, and it's just the perfect blend between them.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처럼 한식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 범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이렇게 아시안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문화적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에 부는 한식 열풍의 양상을 살펴보면 K 콘텐츠를 접한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식에 접근했다가 이국적인 맛에 매료돼 꾸준한 인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문화 인기로 시작된 한류가 K푸드로 외연을 한층 넓혀가고 있는 만큼 한식 세계화를 위한 더 체계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전 세계 한류 인기 속에 호주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이 줄고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한국 식료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익숙한 간편식까지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멜버른에 있는 한국 식품점입니다.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님이 꽤 늘었습니다. 주로 한인이나 아시아계이던 수요층도 다양한 인종으로 확대됐습니다. 15%에서 20% 정도는 비아시아계 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간장이나 모든 게 여러 아시아계에서 많지만 특히 한국 제품을 많이 찾는 건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bought some noodles and some mushrooms. I also bought lots of chili paste. Korean food is delicious. There needs to be more places in Melbourne that serves good, authentic Korean food.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 소비가 줄고 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호주에서 한국 식료품 수입 규모가 눈에 띄게 오른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먹어 화제가 된 떡볶이는 호주에서도 인기 만점. 실제로 떡볶이를 포함한 한국의 떡 수입량은 1년 만에 44%나 늘었습니다. 곡물 가공품 수입 상위 5개 나라 중 전년도와 비교해 수입액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한국산 버섯은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체 수입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에 부는 건강식 열풍으로 버섯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한국산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로 한인 마트에서만 팔던 한국 식료품은 이제 아시안 식품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We increased at least 30% during COVID. Wow, the Korean food, it benefit from the China product. It not come out at all. So therefore, the people turn over to the Korean product. 2014년도 한국과 호주가 FTA 체결을 하면서 식료품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수출이 한 1억 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2억 2천만 불로 약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한류 콘텐츠 인기와 함께 호주에도 찾아온 K푸드 열풍.
전문가들은 이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채식 위주의 비건 제품이나 무슬림을 위한 할랄 제품 등 더욱 다양한 제품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요리법을 제품과 함께 소개하는 등 한국 음식에 익숙지 않은 현지 소비자들을 위한 꼼꼼한 마케팅 전략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랑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프랑스 정부가 결국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했는데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강하나 리포터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도심을 가득 채운 시민들. 경찰과 충돌도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과 함께 납부기간도 늘리는 연금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도 건너뛴 채 강행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곳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위 소음과 수북한 쓰레기를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On nettoie une poubelle et puis ça montre aussi combien on a de tonnes de déchets partout. Et ça c'est une image mais c'est pas le fond du problème. Le fond du problème c'est qu'est-ce qu'on veut comme monde de demain. C'est montrer physiquement qu'on est contre une réforme. Donc il faut que les gens se mobilisent dans la rue pour montrer une contestation par rapport aux décisions du gouvernement. 이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프랑스는 유럽 주요 나라 가운데 연금 수령 나이가 가장 낮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4%에 이릅니다. 미국 51%, 독일 53%, 한국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 대체율이 단연 높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큽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당장 올해부터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이면 6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내는 동포들은 연금 고갈 위기를 맞은 고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를 저출산과 미래 세대 부담에 집중하는 한국에 비해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일과 삶의 균형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말합니다.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미래의 보험료 상승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청년들조차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시간 증가 등을 들어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8세에서 24세 청년층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비율은 79%나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세대들의 어떤 차이 이런 문제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앞으로 일해야 될 어떤 노동 시장의 문제, 또 자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위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가 세대와 무관하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프랑스는 어쨌든 노동권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계층을 막론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마크롱 정부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정치 생명까지 걸고 국가재정 부담 덜기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이 다수 반대 여론에 휩싸인 연금개혁 조치를 과연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YTN에서는 지난해 9월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캐나다의 상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우리 동포들 역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공공의료 체계를 고수해온 캐나다에서 의료 민영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업하는 한인 최규범 씨. 20년 넘게 캐나다에 살면서 가정도 꾸렸지만 11년 전 배우자의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의사 보다가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저도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고 8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를 본 건 10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현행 공공의료 체계에선 캐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긴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15만 개 넘는 일손이 부족해 인력난이 사상 최대인 걸로 조사됐고 But there's not enough nurses to put out the orders. So patients are waiting 6 hours just to see a doctor in the emergency department, which no one should have to wait that long. 심각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 문제화되었습니다. 이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시화되었는데 CT나 MRI 검사 또는 전문의 진료와 수술 등의 대기 시간이 갑자기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초출된 것입니다. 불만은 의료 민영화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2월 초 한 설문조사 기관이 캐나다 전역의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의료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공의료 체계를 지지한다는 대답이 39%,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28%였습니다. 중도 입장이지만 민영화에 관심 있다는 대답은 33%를 차지했습니다. 동포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의료 민영화가 장기간 진료 대기 문제를 해결할 거란 입장과 여기 메디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번거롭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민영화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민들이 자주 기다리지 않게 장기간 기다리지 않는 정도로 해줬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 진료 등의 우려가 없는 현 공공의료 체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지만 순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중복 진료가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갈 때마다 다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응급실 부족과 수술 적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근본 원인인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